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오랜만에 또 모프 구별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릴리 화이트. 이 릴리 화이트는 2010년 말에 영국에서 릴리 익소틱스를 운영하는 브리더한테서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릴리 화이트 사진이 그 당시 처음으로 발견된 릴리 화이트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최초의 릴리 화이트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도 이 형태를 똑같이 띄고 있는 릴리 화이트들도 보실 수 있고 이 아이만 해도 지금 그 형태에서 되게 많이 변화가 된 릴리 화이트도 볼 수가 있죠. 더 변화돼서 올 화이트가 된 릴리 화이트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백합처럼 하얗다라는 뜻으로 릴리 화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화이트 핀 스트라이브로 불렸었대요. 하얀색 핀 스트라이브로 뒤덮인 아이라고 표현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심히 한 6년간 영국에서 노출을 안 시키고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뭐 열성인지 우성인지부터 가려내면서 F1, F2, F3 유전이 되는 모프인지를 좀 발현해 보려고 증명해 보려고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안 보내고 꽁꽁 싸매고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이 모프는 크레스트 게코 첫 번째 처음 발견된 모프로서 미국의 수입이 아마 2016년도에 처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티키스가 가장 최초로 릴리 화이트를 접한 미국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쯤 이제 해외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릴리 화이트가. 다만 그 당시에는 크레스트 게코가 인기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레오파드 게코가 그때는 이제 아예 시장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크레스트 게코가 인기를 1, 2년 후부터 끌기 시작하면서 이 릴리 화이트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파충류에서 올 블랙이어야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올 화이트가 인기가 좋은 되게 특별한 파충류가 되기도 했어요. 올 화이트라고 하면 보통 알비노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크레스트 게코에서는 알비노가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전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알비노 발현이 아직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굉장히 하얀색으로 뒤덮는 이 릴리 화이트 그 당시에 2019년도 이때부터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분양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고 없어서 입양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죠. 크레스트 게코의 유행을 선두적으로 이끌었던 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직까지도 제일 좋아하는 모프이고 저는 릴리가 들어간 폼, 뭐 릴잔틱, 릴리 세이블, 프라푸치노 이런 아이들 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한테도 가장 이쁜 존재고 사람들한테 꾸준히 지금까지 인기가 많은 이 릴리 화이트. 이 릴리 화이트 구별법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옆구리, 레터럴이라고 하죠. 옆구리에 굉장히 두터운 화이트 월이 존재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고 두터워요. 그냥 일반 살 껍데기보다도 더 도톰하게 뭐 마치 소보루처럼 이렇게 입체감 있게 월이 존재하게 돼요. 어느 크레스트 게코보다 가장 두껍게 화이트 월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옆구리를 보면은 릴리 화이트를 구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표현형이 적은 릴리일수록 쿼드처럼 가운데 가로줄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걸 보고 릴리 화이트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배면을 보시면은 배면이 굉장히 하얘요. 일반 노멀 모프보다도. 배면이 굉장히 얼룩덜룩하지만 하얀 부분이 대부분이고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이나 뭐 노란색 줄, 뭐 크림색 줄이 가운데 배에 존재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을 보고서 릴리 화이트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꼬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꼬리가 위에서 봤을 때 전부 다 하얗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은 몸통의 하얀색 또는 크림색보다 더 창백한 하얀색으로 존재하게 돼요. 노멀 개체들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검은색, 어두운색 패턴이 2개 또는 3개 정도 존재하고 꼬리 아래쪽을 보게 되면 검게 패턴이 존재합니다. 릴리 화이트는 그에 반면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하얗고 검은색 패턴은 뒤집어 봤을 때 배면 쪽에 아주 옅게 존재하는 게 릴리 화이트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 밖에 여기 턱 아래 대부분 블러싱, 이게 주황색빛이라고 하죠. 블러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앞다리랑 뒷다리 보면 무릎과 허벅지 뒤쪽에 화이트가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노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러싱도 그렇고 다리를 보고 화이트 정도를 보고 릴리 화이트라고 확정 짓기는 좀 어려워서 옆구리 레터럴의 화이트 월, 그리고 배면의 하얀색, 꼬리의 하얀색의 분포 정도를 보고서 보통 이건 릴리 화이트다, 노멀
노멀이다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 화이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변의 아이콘이에요. 역변의 아이콘이라는 건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태어났을 때 보통 옅은 갈색 또는 크림색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완성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제외라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이들처럼 옅은 갈색 또는 크림색으로 대부분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노멀이랑은 구별이 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이대로 클까? 과연 이렇게 하얀색이 많이 덮일까? 했을 때 릴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드리피가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드리피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핑크색 이 핀, 이걸 핀이라고 하잖아요. 핀 아랫부분에 화이트 스팟 같은 게 점점 내려와서 몸을 뒤엎는 현상을 드리피라고 합니다. 웬만한 릴리 화이트에는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베이비 때는 보이지를 않아요. 성장해 가면서 이 드리피가 많이 발전이 되고 몸 중간중간에 박혀있던 화이트 스팟, 화이트 월이랑은 별개인 화이트 스팟, 작았던 스팟들이 퍼지면서 온몸을 뒤엎게 돼요. 도살에 있었던 패턴도 굉장히 많이 지워지게 되고 혹시라도 점이 있는 릴리를 보게 되었으면 크면서 없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다 컸는데도 점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릴리 화이트의 특성상 굉장히 유전자가 강한 모프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다른 유전자들을 지원하는 모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변의 아이콘, 애기였을 때 모습과 다 컸을 때 모습이 굉장히 변화가 많다는 거. 릴리는 새끼 때부터 커가는 변화 모습을 보는 게 또 하나의 재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아이들처럼 굉장히 퓨어 화이트, 저희가 이제 A4 용지 색깔이라고 하죠. 굉장히 새하얀 하얀색으로 존재도 하고 크리미한 색으로도 존재를 해요. 좀 노란색, 요즘에 엘리트사에서 새롭게 발표를 했죠. 아직 증명이 됐다고 하긴 조금 이런데 옐로우 릴리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란색 릴리도 나왔다고 해요. 저도 아직 실물은 보진 못해갖고 그 밖에 보바 릴리, 뭐 트윅 릴리, 트라이 릴리죠. 릴리폼 외에 세 가지 색상이 존재한다 해서 트윅 릴리라고도 하고 엠티백 또는 SS 릴리라고 불리는 릴리도 존재를 합니다. 그 밖에 뭐 옐로우 릴리, 팬텀 릴리, 뭐 텐저린 릴리, 레드 릴리 다양하게 릴리가 또 종류가 나눠져요. 그 종류는 모프라고 보긴 그렇고 표현되는 색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종류가 사실 릴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팬텀이 들어가면 되게 모던해져요. 색깔도 단일화되고 해갖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팬텀 릴리를. 그래서 팬텀 릴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실 만큼 팬텀 릴리도 굉장히 독특하게 화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릴리를 키울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릴리랑 릴리끼리 교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릴리의 특성상 릴리와 릴리끼리 교배하면 25%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로 치사 유전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요. 시사유전이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 속에서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열흘도 못 가서 죽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아이들은 못 봤거든요. 그 25%의 확률은 릴리의 슈퍼폼인데 이거는 제가 모프를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릴리와 릴리끼리 교배를 하면 50% 확률로 릴리가 태어나고 25% 확률로 루시스틱, 릴리의 슈퍼폼이죠. 릴리의 슈퍼폼이 존재를 하고 또 노멀이 25% 확률로 태어납니다. 어차피 릴리는 50%의 확률로밖에 태어나질 않기 때문에 노멀이랑 교배를 하세요. 노멀이랑 메이팅을 꼭 시키시고 릴리끼리는 절대 브리딩 하시지 않기를 아주 권장합니다. 25%의 확률로 죽을 걸 알고 교배를 시킨다는 건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릴리뿐만 아닌데 인브리딩,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브리딩 해도 뭐 기형아 많이 안 태어나던데요, 뭐 인브리딩 해도 괜찮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인브리딩은 많은 기형을 낳고 특히 릴리는 맨 처음에 인브리딩이 굉장히 많이 됐던 아이들이어서 릴리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신드롬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균형을 못 잡고 고개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절레 이렇게 흔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아웃크로싱이 많이 안 돼갖고 인브리딩이 너무 많이 돼갖고 인브리딩에 되게 안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릴리를 가끔 보면은 주걱턱인 아이도 있고 성체가 돼서도 머리를 흔드는 또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 이런 신드롬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인브리딩은 절대 하시지 않으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유사한 개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논 릴리, 화면에 보시는 이 개체도 릴리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배면을 봐도 릴리랑 되게 비슷해요. 뭐 제일 좋은 건 논 릴리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노멀과 교배를 해서 노멀만 나오게 되면 그건 릴리 폼이 안 들어갔다고 보시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논 릴리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부모 개체를 꼭 확인하시고, 부모 개체까지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불분명하다 했을 때는 직접 브리딩을 해보셔서 결과를 낳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답이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릴리 화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행사 소식들, 앞으로 3월 달에는 어떤 행사에 참여할 건지 좀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을 또 가져봅니다. 3월 달에는 제가 행사 2군데를 나가게 되는데요. 한 군데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희귀 반려동물 박람회에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참여하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3월 30일, 31일 날 인천 송도에서 컨벤시아 홀 1홀에서 또 행사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킨텍스와 인천에 오시게 되면은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 오늘 설명한 이 이쁜 릴리 화이트 많이 데려갈 거니까 이 릴리 화이트를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릴리와 릴리 아닌 거를 두고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릴리인지 답변을 써주시고 찾아오셔서 이걸 증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0% 분양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1번 또는 2번을 쓰시면 제가 그 중에 맞는 번호 모든 분들께, 찾아오시는 또 모든 분들께 추가 10%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3월 소식으로는 지금 배경 보시면 조금 바뀌었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미 사육통도 많이 뺐고 했는데, 친한 친구와 함께 쓰는 사육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암사동에 위치하고, 암사동 하면 티그리스죠. 티그리스와 함께 사육방을 운영할 거라서 많이 찾아와 주실 수 있고, 아마 이 영상이 이 공간에서 찍는 마지막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한동안 보기 힘든 영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